채권형 펀드에는 주식이 몇 프로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사실은 맛이 두 가지가 있어. 금리가 뭐 5%, 6%, 심지어는 뭐 10%까지 주는 아이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밤도 깊어가고. 천국이 따로 없네. 야, 여기서 와서 보니까 넌 과자 엄청 이거 좋아한다. 땅콩 샌드인데 어. 이게 맛이 특이해. 여기선 땅콩 맛이 나고 여기 또 크림 맛이 또 두 가지 맛이 두 가지 한꺼번에. 한꺼번에 나니까 이게 맛있네 이게 또. 이거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또 맛있는 거야 이게. 야, 그 두 가지 맛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나도 퀴즈 하나 낼게. 주식형 펀드에는 주식이 60% 이상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지, 그걸 주식형 펀드라고 정의를 하지 일반적으로. 그러면 채권형 펀드에는 채권이 60% 이상 들어가야 되거든. 그렇잖아. 주식형 펀드. 네가 물어본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채권형 펀드 채권 60% 이상. 그러면 채권형 펀드에는 주식이 몇 프로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네가 물어보니까 60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채권이 60%니까 주식이 몇 프로 들어갈 수 있을까? 주식? 주식이 그럼 40, 50, 60? 아싸, 틀렸어. 정답은 채권형 펀드에는 주식이 1도 들어가면 안 돼. 한 주도 들어가면 안 돼. 그 순혈 채권이네. 그렇죠. 순수하게 그냥 채권만. 채권하고 그다음에 뭐 현금성 자산들. 거꾸로 이야기하면 주식이 하나도 안 들어간 펀드를 채권형 펀드라고 그런 건가 그러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채권형 펀드에는 뭐 주식은 1도 없고 다 채권 꽉 채워놓고 아주 조금만 뭐 현금성 자산들만 들어가거든. 그럼 이 채권형 펀드에서는 그 수익의 원천이 뭘로 돈을 벌까? 채권하면 이자지 뭐.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이 샌드처럼 사실은 맛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이자 수익이고 또 하나는 채권 매매 차익이 채권형 펀드의 또 중요한 수익원이 되거든. 채권에 또 사고 팔 때 차익이 생긴다는 거지. 그렇지. 그거 어떻게 생기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채권도 주식처럼 사실은 시장에서 매일매일 같이 사고 팔고 이런 시장이 있거든. 근데 채권이 좀 싸게 내가 샀다가 채권이 가격이 좀 올라가면 요거를 바로 내다 팔아서 그 매매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거지. 주식처럼 똑같이 거래를 해가지고 차익을 얻는데 그 매매 차익하고 이자 수익 이 두 가지가 두 다 가지로? 채권형 펀드의 수익원이다. 그렇지. 이거네. 근데 뭐 국채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뭐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은 금리가 좀 내려가잖아. 그렇지. 보통 금리가 그치. 그러면 시장에 자금 수요가 없으니까 금리가 많이 떨어지지. 그러면 이제 채권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이제 올라가거든. 금리랑 채권 가격은 반대니까. 반대로 움직인다. 오케이.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그 대신 채권 가격은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이제 채권형 펀드에서는 이자 수익뿐만 아니라 채권 매매 차익으로도 이제 돈을 벌지. 근데 요새 솔직히 채권 금리가 엄청 조금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새는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국채나 공채 이런 거를 가지고 운용하는 채권형 펀드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 일단 이자 수익이 별로 안 될 거라는 거고 그럼 매매 차익도 그럼 별로 안 나나? 그렇지. 매매 차익은 네가 말했던 거 같으면 금리 변동이 좀 있어야 금리가 더 많이 떨어지면 떨어지거나 하는데 그래야 떨어져야 가격이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이미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아. 더 떨어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지. 차익이 날 여력이 별로 없는 거네. 그래서 이제 내가 한 5060 세대들한테 제일 추천하는 채권형 펀드 한 세 가지 대안을 좀 한번 얘기해 볼게. 채권형 펀드도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종류가. 가지가 있으니까. 어떤 게 있는가? 우선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이 엄청 높은 거 알죠?
그렇지. 세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들어가 있으니까 더블 A 정도는 더블 A잖아.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높고 중국보다도 높고 진짜 자랑스럽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신용 등급이 높으니까 이자를 조금만 줘도 되는 거지. 그렇지. 은행 가서 돈 빌릴 때도 신용 등급 높은 사람이 맞아, 이자 맞아, 적게 주는 건 맞아, 똑같은 맞아. 논리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이 높다 보니까 국채 금리 점점 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먹을 게 없습니다. 이제 좀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약간 신용 등급이 낮은 나라들. 그렇지.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 같은데 채권에 하면 금리는 높게 받을 수 그렇지, 있는. 그렇지. 다. 그래서 지금도 금리가 뭐 5%, 6%, 심지어는 뭐 10%까지 주는 신흥국 국채가 이제 정부에서 지급 보증하는 그 국채도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더라고. 근데 그 문제도 있지 않나? 그러려면 우리나라 돈을 음. 그 뭐 브라질 투자하려면 바꿔서 브라질 돈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헤알라로 바꿔야지. 근데 이 브라질 같은 거는 브라질 돈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이자 먹은 거보다 환에서 손해를 더 많이 본다는 이야기도 맞아. 많이 하잖아. 그래서 사실 신흥국 국채 펀드 같은 경우도 한 나라에 투자하는 거는 그런 리스크가 좀 커서 골고루 투자하는 펀드가 그게 인기가 많더라고. 그럼 신흥국 국채만 투자하는 펀드. 골고루. 골고루. 그러면 특정 국가의 환 리스크도 조금 해지를 그렇지. 하면서 할수 조금은 있겠네. 낮아지겠지. 그래서 그런 신흥국 국채 펀드도 좀 인기가 많고 또 하나는 근데 또 이 신흥국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 그치. 그게 또 뭐 환의 리스크에 그것도 반영을 하겠지만 이제 국가 부도 리스크도 있고 뭐 아니면 꼭 부도는 안 나더라도 맞아. 불안하다 이거. 불안해지고 예를 들면 네가 아래했듯이 금리가 확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응. 훅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럼 선진국에 투자하는데 선진국 국채는 너무 금리가 적으니까 선진국에 이제 회사채에 투자하는 거야.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한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회사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잖아. 근데 선진국 같은 거, 특히 미국 같은 데는 회사채도 다양하게 나오나 보네. 그래서 뭐 등급별로 이제 투자 적격 채권이라 그래가지고 트리플 B, BBB 이 위는 그래도 좀 믿고 투자만 해라는 등급이 있어서 그걸 이제 투자 적격 회사채라고 부르고 BB 밑으로 그러니까 BB 그 트리플 B 밑이 이제 BB인가 보네. 그 밑으로는 이제 좀 불안하니까 이제 투자 비적격 투자하기 적정하지 않다. 좀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이쪽을 뭐 하이일드 채권이라고 부르기도 해. 하이힐드는 그대로 번역하면 고수익인데. 근데 사실 거기 약간 숨겨져 있어. 하이 리스크, 하이 일드. 그러니까 수익률 공짜로 높은 게 아니지 뭐. 그렇지. 리스크가 크니까 수익률도 높다. 그러니까 소위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채들을 우리가 하이힐드 펀드, 뭐 하이힐드라고 하고 그걸 투자하는 걸 하이힐드 채권형 펀드. 그렇지. 그래서 뭐 선진국의 투자 적격 회사채 펀드도 있고 투자 비적격 회사채 투자하는 펀드들도 있고. 근데 아무래도 뭐 수익률도 조금 더 높고 그 대신 리스크도 조금 높은 거는 이제 하이힐드 채권형 펀드가 조금 수익률도 높고 위험도 좀 높고. 그게 그런데 뭐 글로벌 금융위기나 이럴 때 보면 그런 채권형 펀드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게 갑자기 금리가 확 높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던데 되게 위험하지 않나 그거는? 왜냐하면 아무래도 아까 국채는 금리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런데 이 회사채 중에서도 그 하이힐드 채권들은 금리보다는 경기 상황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여. 그러면 내가 보면 이거는 채권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성격은 주식하고 거의 비슷하네. 맞아. 그래서 뭐 이런 표현도 해. 채권의 탈을 쓴 주식이다. 이런 말. 좋은 말이다. 주식이 올라가면 하이힐드 채권도 같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주식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네. 맞아. 그런 그게 성격을 가지고 특징이야. 있네, 성향이. 분류는 채권이지만 주식처럼 분류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 투자할 때. 그런데 아무래도 주식보다는 변동성이 훨씬 적긴 하지. 방향은 같은데 그 움직이는 정도는 좀 적어. 야, 근데 우리 얘기를 부엉이도 계속 열심히 듣는다. 부엉이야, 뻐꾹이야. 나는 뻐꾹뻐꾹으로 들리는데 너는 부엉부엉 나 들리는. 부엉부엉으로 들리는. 그렇군요. 하여튼 뭐 밤에 두 개 다 우는 건 비슷하니까. 소리 좋다야. 밤도 깊어가고.
한번 찾아 나서 봐야 되겠어. 그래 아까 이제 국채, 선진국 국채, 또 이머징 신흥국. 국가, 신흥국 국채, 신흥국 국채. 선진국의 회사채 중에 하이힐드. 하이힐드도 좋고 투자 적격 회사채도 좋고 분류를 해서 그리고 뭐 네 세 개가 있다 그랬잖아. 마지막은 이제 롱숏 펀드인데 보통 우리 롱숏 펀드 하면은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같이 얘기했지만 샀다 팔았다. 동시에 어. 그걸 이제 채권으로 주로 안 하고 주식으로 하잖아. 근데 요새는 이 채권으로 롱숏 펀드를 하는 펀드가 채권 롱숏. 음. 그러니까 인기가 많더라고. 서로 뭐 반대 성향을 가진 건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판다. 그렇지.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낸다. 그건 어떤 거지? 잘 느낌이 안 오는데. 그러니까 조금 복잡하긴 한데 주식은 아무래도 주가 방향을 예측을 해서 롱숏을 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채권은 만약에 금리가 하락한다고 하면 장기채하고 단기채로 나눴을 때 뭐가 더 확 올라갈까? 금리가 내려가면 어쨌든 채권 가격만 가격은 올라가는데 누가 더 올라갈까? 장기채하고 단기채. 지렛대 원리를 생각해 보면 밟았을 땐 저 멀리 올라가는 거니까 장기채가 더 많이 올라가겠지. 그렇지. 장기채가 많이 올라가겠지. 그 대신 이제 단기채가 조금 올라가니까 그럴 때는 장기채를 사고 단기채를 파는 게 효과적이겠지. 반대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장기채가 더 많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그때는 그 반대로. 그 반대로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이제 요런 종류로 같은 성격이서 그 단기 장기를 이렇게 롱숏을 하는 전략을 하는 거네. 그렇지.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팔고 그래서 그래서 수익을 얻는 전략.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아주 좋은 투자 상품이 있지만 이 주식을 굉장히 꺼려하는 5060 세대들도 꽤 많아. 그치 많지. 뭐 당연히 그게 뭐 틀린 건 아니지. 성향이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배제한 채권형 펀드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국공채 주로 투자하는 한국의 국공채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에는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차원에서 이제 내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첫 번째는 우리나라, 미국, 유럽 이런 채권 선진국들을 빼고 신흥국 국채에 투자하는 신흥국 국채 펀드. 그때는 환변동 리스크 같은 거 잘 고려해서 투자해라. 그래서 한 나라에만 하지 말고 여러 나라를 투자한 그런 펀드를 추천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회사채로 회사채인데 이건 대부분 다 선진국이지. 그래서 투자 적격 회사채도 있고 이제 좀 투자 비적격 소위 회사채도 말하는 있고. 하이힐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롱숏 펀드인데 보통 롱숏 펀드 하면 주식을 가지고 롱숏을 하는데 이제 채권을 가지고 롱숏 전략을 펴는 채권 롱숏 펀드. 대표적으로 단기채는 사고 뭐 장기채는 판다든지.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채권하면 이자만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게 매매 차익까지 같이 고려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매매 차익만 나는 게 아니고 매매 차 손도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리스크도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는 해야 되겠네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약간 오해 많이 받는 게 채권형 펀드는 절대 손해 날 수 없다. 사실 이거는 좀 잘못된 얘기지. 이 일반인들이 제일 구분 못하는 게 국채랑 정기예금은 같다라고 생각을 해. 대부분 사람 그 이자 받고 사니까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정기예금은 이자만 받지만 국채는 이자도 받지만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면서 이익이 나기도 하고 손해가 손해도 나기도 나기도 하니까 다른데 그걸 잘 구분 못하는데 오늘 네 설명 듣고 나니까 좀 와닿네 보니까. 야, 먹으면서 해. 야, 너 좋은 친구야. 이렇게 가면서 뭐 먹는 것도 주고, 지식도 주고. 오늘 또 많이 배우네. 야, 빨리 먹고 부엉이 잡으러 가자. 야, 저기 잡힐까?